네, 정치권 이슈 모아모은 이슈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총선이 가까우면서 여야 주도권 경쟁이 팽팽합니다. 장가 기자, 우선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된 현근택 변호사를 거론하면서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2번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네.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네, 흥미로운 인터뷰 2개 듣고 오셨는데 정리해볼까요? 현근택 변호사 사안이 여당이 일어났다면 훨씬 더 단호하게 대처했을 거다.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 국민의힘이 더 진보적인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진보는 보다 개혁적이고 보수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개혁적이지 않고 이런 프레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즉 영국도 보수당이라는 이름은 수백 년 동안 보수당이 계속 지켜왔지만 노동당은 사실 자유당이었습니다. 근데 자유당은 없어지고 노동당이 됐죠. 보수가 변했기 때문에 개혁했기 때문에 보수당이 계속 잔존하는데 다만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공천 또는 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혁신을 해왔어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하는 데는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혁신을 외치고 늘 선거 때마다 개혁을 주도해왔던 민주당이 도리어 지금 개혁적이지 않다, 네. 혁신적이지 않다, 우리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까지 끌어들이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뭐 금기어 같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나 땡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 땡큐다.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량이나 능력을 굉장히 낮은 기준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꾸로 박영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그냥 이거 다 놔뒀겠느냐. 개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것을 생각을 하라. 엄친아라고 아시죠? 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더라, 반장하더라, 개혁하더라. 이렇게 하면 듣는 아들은 저 화가 나잖아요. 찰떡 비유입니다. 그렇죠. 친명 아마 화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픈 비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 박영진 의원은요. 찐명 대전으로 공천이고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어쨌든 즉각 조치하겠다 한동훈이면 네.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 내부에서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좀 뭐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박용진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단 박용진 의원 같으면 당 내에서 굉장히 중진 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잡음들을 이런 계파 갈등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시도에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검증이 단계이고요. 아직 공관위가 제대로 공천 단계를 밟고 가지는 않습니다. 검증위는 말 그대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여기서 적격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공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천의 아주 초기 단계의 검증일 뿐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현근택 부원장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들면서 마치 이런 모든 그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계파 갈등화하는 것처럼, 계파 갈등인 것처럼 치환시키는 것은 사실 오히려 당 내부에서도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 하에 그 시스템대로 당원 당규의 그 기준대로 공천이 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서 이런 모든 논점이나 이런 모든 갈등들을 그렇게 계파 갈등으로 치환하는 것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사건도 시끄러운데 일단은 이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들인 문제 민주당에서는 좀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엇갈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 뭐 이걸 가지고 뭐 공론화되거나 뭐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말씀들 쏟아내고 계시는데 특히 뭐 오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공관위는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글쎄요. 2번 생각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국민의힘은 공관위 절차, 그러니까 이제 공천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가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공관위에 앞서 검증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등 국면이 좀 확대돼서 보이는 민주당이 측면들이 앞에 한 단계가 있거든요. 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잡음들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2번 생각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단언하시는 것 정치의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정치 경험 없으신 게 좀 티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곤 변호사님 일단 출발부터 민주당 일부 후보자 성비 문제로 좀 삐걱대고 있는데 네. 출마 포기자 사례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주의 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됐었던 이 강희연 이재명 대표 특보 같은 경우에는요. 성추행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이 부분에 대한 후보 검증 신청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도 뽑히는 강 특보는요. 이 성희롱과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던 자신으로 인해서 당에서 계속 결정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을 호소했고요. 그러면서 본인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당의 이 총선 승리 전략이 흔들리게 될 수는 없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건이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네. 스스로 빨리 결단 내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부적격 판정을 진즉에 내렸어야죠. 왜냐하면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강희연 특보가 경기도의 산하 기관에 있었어요. 그때 임명을 받았을 때도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지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도의 산하 기관 내 임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성비위가 지금 국회의원을 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끌었다는 건 그만큼 강희연 특보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강희연 특보는 사실상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됐다. 그리고 그런데 늦은 게 도리어 민주당에 지금 아직도 여파가 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리더십에 좀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어떤 친명 인사들 좀 더 나올까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앞서서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이미 본인의 이의 신청을 철회하면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런 공천 과정 또 이제 검증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관위 과정에서 또 그 당사자들이나 혹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입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논의의 과정은 시스템 공천 하에서 그리고 당원 당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러니까 친명 인사가 뭐 철회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중요하게 부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이 좀 시끄러운 가운데서요. 이제 피격 당한 뒤에 뭐 회복을 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이 비명계 탈당 그리고 친명 공천 문제 뭐 과제가 산적한데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심상치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직후 이틀 동안 이뤄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기타 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갔고요. 또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13일간 이루어진 주요 정치 키워드 검색량을 보니까요. 이슈 주목도가 제3지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동훈 실장님, 일단은 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리고 이슈 주목도 많이 사람들이 거론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예. 제3지대보다 밀리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나 또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과 관련해서 엑셀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량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민주당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슈 주목을 시켜야 돼요. 지금은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지금 구도로 싸울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 부산 경남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이슈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상품도 내놓지 못하고 우리의 가게보다 남의 가게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슈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자신들이 어떤 상품을 내놔도 나중에 호소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될 부분이고요. 호남이 걱정입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봐야 되는데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전략적인 사고를 해요. 네. 즉 자기네들한테 얼만큼 잘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확장성, 그러니까 이 당이 어떠어떠한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이라든지 중부권이라든지 이렇게 열광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사람을 내놨어, 그럼 이 당에 계속 지지를 할래,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남에, 그러니까 특히나 부산 경남의 민심이 출렁거린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호남에서도 출렁거리는 어떤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두 개의 빨간 신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호남 지지율을 좀 밀리는 상황, 제3지대보다 주목도가 덜하는 상황, 민주당 해결책 어떻습니까? 일단 호남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원칙과 상식에 속하셨던 3명의 의원이 탈당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로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당이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당원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참 송구한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양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컨벤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이런 탈당이라든지 갈등 양상으로 인해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는 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빠르게 당무에 복귀해서 첫 번째 일성으로 내놓는 그 통합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호남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지지세를 결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복귀 시점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민주당 관련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이 선고돼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이 현직 경찰관을 고소했어요. 뭐 수사 잘못했다고 고소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오후 이경 전 상금 부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냈던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이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2가지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찰관이랑 첫 통화할 때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진술을 했고 이러한 진술이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 그대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이 피의자와의 첫 통화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2년 전에 수사 처음부터 나는 모든 것이 당당했기 때문에 CCTV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경찰에서는 이런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경 전 부대변인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역임했고요. 친명계 인사.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 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해왔던 분인데 네. 자,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공천에서 자격을 지금 잃은 상태입니다. 부적격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불복해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항소심 재판이라는 것이 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판결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책을 동원해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뭐 수사를 했던 경찰들을 고소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그때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과 관련된 당의 결정을 좀 번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도로 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습니다.